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이비인후과의 임기종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귀병이죠. 만성중이염, COM이라고도 하고 이제 크로닉 오타이티스 메디아라고 하는데 그 질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귀, 코, 입은 이런 그 강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귀 뒤 공간에서 생성된 물이 고막 뒤에 중이, 그다음에 이관을 통해서 코로 갔다가 입으로 위장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강물이 흐르듯이 쭉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게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만성중이염은 비유하자면 이 거대한 이 귀 뒤에 충치, 이 염증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충치를 깨끗이 청소하고 고막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중이염 수술은 이 강물이 잘 흐르도록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양동, 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중위로 이관을 통해서 코, 입으로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공기는 잘 통하고 나쁜 물은 이렇게 쭉 흐르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만성중이염 수술, 귀 수술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은 80%, 양성종양은 100%, 악성종양은 120%대라는 우리 그 윗 선배들 의사들의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100% 이걸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중이염을 어느 정도 깍 조정하게끔 염증을 깨끗이 제거해 주는 그런 시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중이의 구조라든지 만성중이염이 어떠냐, 수술은 왜 하고 치료가 어떠신지, 수술 전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퇴원이라든지 뭐 이런 수루 후유증,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식초세척이라든지 귀를 잘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2 미들 이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귓구멍이 있으면 이 고막이 그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막 뒤에 이게 달팽이관까지 가는 곳에 이제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빈 공간을 이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이소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음을 달팽이관으로 전해주는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신경으로 이제 안면신경이라든지 고삭신경 같은 얼굴을 이제 움직이거나 맛을 느끼는 신경까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우리 뇌랑 직접 연접해 있잖아요. 그게 이런 쪽에 염증이 생긴다면, 그렇죠, 소리를 못 듣고 고막이 터지는 것과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얼굴이 돌아간다든지 입맛을 못 느낀다든지 또 청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뇌랑 연접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염증이 파급된다든지 이 머리 안쪽으로 염증이 들어가 버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깨끗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성중이염이라는 건 이 중이, 그리고 이 땅땅땅 빈뼈, 즉 이 유양동에 공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염증, 농양 등등이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성 환홍성 중이염, 즉 농이 차 있냐, 진주종성 중이염, 완전히 진주종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더 심한 뼈 파괴나 이런 염증이 일어나는 그런 두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상고막은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아주 부드러운 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쁘죠? 예. 근데 만성 환홍성 중이염은 이렇게 고막에 영구적인 천공, 최소한 3개월 이상 되는 자꾸 이게 천공이 오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안쪽에 뼈나 달팽이관이 다 보이고 이관까지 다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고름이 나오니까 이제 그 고막 터진 주변으로 막 저렇게 농이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거나 코가 안 좋거나 감기가 있거나 뭐 이러면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귓물이 계속 이루가 나와서 냄새 나고 더럽고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진주종성 중이염이 또 무섭습니다. 고막이 있거나 하더라도 그 위쪽에 저렇게 꼭 염증이 빨갛게 생기거나 하얗게 진주 모양으로 위쪽의 뼈를 파괴시켜서 고막이 뚫어지거나, 즉 고막천공, 이루, 이거 귓물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골파괴, 뼈를 자꾸 녹여버리고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것까지 동반해요. 이런 진주종성 중이염은 그래서 CT랑 MRI를 같이 찍고 더더욱 정밀한 검사를 하고 또 수술도 또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진주종이라는 거는요, 진주처럼 하얗게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중이나 유양동 내에 과형성된 이 피부 각질, 이거 귀지 같은 게 그냥 땡땡땡땡 뭉쳐서 석탄처럼 꽉 아예 그냥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하얗게 진주처럼 생기는 종양을 형성하는데 이게 아주 심한 염증과 골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쪽에 뭐 달팽이관이니 신경이니 뇌 쪽으로 올라가면서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더 빨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만성중이염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아시거든요. 예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우측 좌측 청력이 틀려요. 한쪽이 더 떨어지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칭적인 청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도드라지게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꼭 고막이나 중이 이 만성중이염 여부를 꼭 관찰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성중이염 이 측두골 단층 촬영 CT죠. 요 템포럴 본 CT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제가 여기 그 유양동이나 중이는 땡땡땡 이 빈뼈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렇게 코나 정상적인 귀의 경우에는 이렇게 까맣게 벌집 모양으로 보이고, 즉 맑은 공기가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좌측에 노란색으로 표시한데 어떻습니까? 네. 까만 공기가 하나도 안 보이고 예전부터 계속 염증을 앓으니까 뼈가 저렇게 우그러져 버려요. 작아지고 염증이 꽉 차게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이소골도 막 녹아버리고 염증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염증 상태가 되니까 그 바로 옆에 달팽이관이니 어지럼기관이니 안면신경이니 이 뇌 부근은 또 다른 혈관들 이런 거는 괜찮겠습니까? 염증이 계속 파급되면서 그쪽을 망가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만성중이염은 유양동 뼈가 썩고 염증 소견을 보이고 까만 공기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정상인의 경우에는 양측 귀에 까맣고 벌집 모양의 깨끗한 공기 주머니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땡땡땡 빈 뼈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염증으로 차 있기 때문에 만성중이염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중이염 수술의 목적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감염병소를 제거하는 거죠. 제가 귀 뒤에 거대한 충치가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거대한 충치를 깨끗하게 갈아가지고 뭐 땡땡땡 빈 공간, 최소한 염증이 없는 안정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이 측두 근막, 근육의 막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막을 다시 재건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청력 개선이 일어나서 굉장히 좋은 청력 개선 효과를 보이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은 완전히 달팽이관이 망가져서 이 신경이 완전히 망가져서 청력이 감각신경성 난청이 완전히 와버린 경우에는 청력이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술의 목적은 감염된 이 병소를 제거하고 고막을 재건해 주는 것이지 청력 개선은 거기에서 혹시 따라올 수 있는 부차적인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하는 게 좀 속편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은 수술 부위에 안면신경이니 달팽이관이니 뇌니 혈관이니 여러 가지 위험한 구조물들이 많거든요. 우리 현미경으로 막 확대해서 보면서 조심스럽게 수술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4일 정도 입원 치료 수술하시게 되거든요. 뭐 단순히 고막만 만드는 경우에는 뭐 1시간 이하고요. 이 뒤에 유양동, 즉 이 썩은 귀 뒤 충치를 완전 갈아버리는 게 유양동 삭개술이고, 고실을 다시 성형해 가지고 깨끗이 만들어주고 고막을 만들어주는 걸 이제 고실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두세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취 과정이 그 전에 있고, 또 회복실에서도 1시간 이상 회복했다가 나가시는 걸 고려하면은 보호자분들께서는 더 조금 많은 시간을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후에 이제 바로 나가서 사진과 함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뭐 얼마 정도 남았으니까 한두 시간은 뭐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놀러 갔다 오시라, 그 제가 말씀드리죠. 네, 이런 만성 중이염 수술은 귀 뒤쪽에 피부 절개를 합니다. 대개 이제 귀 뒤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양동, 이 썩은 뼈를 노출을 시키고 그 유양동을 깨끗이 갈아서 빈 공간으로 만들거나 안정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중이와 이 유양동 사이에 공기나 물이 잘 통하도록 그쪽 길을 확보해 주죠. 그리고 이제 뚫어진 고막을 정리하고 중이를 청소해주고 염증 다 떼내고 이소골 주변도 청소해서 가급적이면 이소골을 재건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막에서 달팽이관으로 갈 때 이 이소골이 피스톤처럼 소리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보존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측두 근막, 즉 근육의 막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고막을 만들어 줍니다. 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좀 관리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좀 말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이제 수술 전날 한 3, 4시쯤이면 입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 듣고 CT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수술 부위에 좀 간단히 조금 이제 면도를 하고, 금식은 이제 한 12시부터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대개 그 전날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지만 가급적이면은 나이 순서대로 연세가 많은 분이나 어린 아이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 나중으로 하는 순서로 대개 하게 되고요. 하지만은 균이 너무 안 좋거나 질환이 너무 과중한 경우에는 조금 아주 여유 있게 맨 마지막 또는 차후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만성중이염이 의심돼서 이제 외래 진료를 하시면 청력 검사나 이제 이루 균주 검사, 왜냐면 균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항생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CT, MRI 같은 방사선학적 검사,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게 되면 날짜를 잡고요. 그리고 그 잡은 것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술 상담 간호사랑 좀 더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원하는 날짜에 오셔가지고 수술 전 검사를 하시는데, 대개 이제 수술 전 검사가 한두 달 정도밖에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그 한 달 내에 검사를 하시고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입원은 이제 입원하시고 나서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검사가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아시고, 대개 이제 수술하신 다음에 뭐 빠르면 한 3일, 좀 늦으면 한 일주일까지는 뭐 퇴원을 하시게 돼요. 퇴원하신 다음에 이제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시게 되는데요. 퇴원 후에 한 3, 7일 간격으로 이제 외래를 오시는데, 대개는 수술하신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귀 뒤에 실밥을 제거하고요. 수술 2주 때는 이제 귀 속에 그 솜뭉치를 제거하는데, 그때는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솜이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상처가 나을 때 자꾸 귓구멍도 쪼그라들고 작아들고 막혀버리는 그런 경향을 항상 사람
갖고 있기 때문에 고막이 공중에 떠 있고 그리고 귓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상처가 나으려면 그런 귀 속에 솜이나 솜뭉치를 넣어 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잘 2주 정도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신 거 솜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새로 낳고 있는 고막이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식초 세척을 한다든지 이용액을 쓰면서 드라이기, 시원한 바람이나 이런 귀 손선풍기 같은 걸로 이제 귀를 정말 열심히 말려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인데 담배 연기로 이제 새로 낳고 있는 고막이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좀 담배 같은 거는 꼭 그때 좀 이제 삼가하시길 권하고요. 수술 후에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고막도 다 낫고 청력도 제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청력 검사를 하면서 대충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렇게 다 뽑고 나서는 이제 한 달, 2달, 3개월 청력 검사하고 뭐 6개월, 뭐 1년 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래 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개 이제 수술 후에 한 2, 3일쯤 되면은 이제 퇴원을 하시죠. 하지만은 이제 슈퍼박테리아 요즘에 아예 항생제 균이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젊었을 때부터 계속 항생제를 오래 드셔오시기 때문에 갖가지 아주 강한 그런 균들, 균에 안 듣는 균들, 악독한 애들만 좀 살아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슈퍼박테리아나 녹문균 감염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일찍 입원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되시거나 당뇨가 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치유 과정이 상당히 더디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입원 기간이 조금 연장되실 수 있다. 그거는 저희랑 좀 열린 마음으로 상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대개는 월요일 날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일요일 날 3, 4시에 입원하셔서 그 다음 날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 수요일쯤 퇴원하시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실밥 뽑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주 때 오셔서는 이제 귀 속 안에 이제 녹는 솜, 젤폼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외래에 오시는 간격이 멀어지세요. 2주 뒤, 한 달 뒤, 2달 뒤, 3개월 뒤 이렇게 멀어지는데 아무튼 그때도 계속 귀를 열심히 말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청소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야 이제 제가 잘 만들어 놓은 그 이 새로운 고막이나 그 상태가 깨끗이 나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되는 게 조금 이제 그 낫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이제 환자분들께서 열심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루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대개 이제 완치되셔서 수루에 이제 청력 검사를 받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귀나 고막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청소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완전 100% 방수에 너무 깨끗한 게 아니라 본인 근막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1년마다 한 번은 정기 방문하셔가지고 꼭 치과에서 스캐닝 받듯이 그렇게 좀 고막도 좀 청소하시고 고막도 한번 관찰하시고 그리고 항상 집에서도 이 시원한 드라이기 손선풍기로 자주 말려두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동네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수술하라고 보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시면 뭐 동네 쌤한테도 조곤조곤 보셔고 청소하시다가 또 저한테는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정상 되시는 줄 알고 너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수술의 목적은 이제 염증 제거가 우선인 거예요. 염증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끔 우리 면역력에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얘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미 망가진 이 난청이라든지 이명 같은 거는 다시 사실은 완전히 정상돼가지고 우리 태어났을 때 젊었을 때처럼 사실 좋아지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은 너무 뭐 오해하셔가지고 굉장히 수술하시고도 실망하시는 경우가 간혹 하면 있으신데 이런 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 수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력 검사나 이런 난청 개선 여부는 좀 수루에 한 3개월, 6개월 좀 지나야지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력 개선이 없거나 조금 좀 망가지실 수도 있어요, 사실. 특히 이제 진주종의 경우에는 더 그러거든요. 이런 딱딱한 진주종 종양이 깍 있을 때는 좀 잘 들리다가 제가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 이제 재배치를 해놓고 이러면 청력이 떨어지니까 좀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수술의 목적은 완전히 이런 만성염증을 제거하고 진주종을 제거해서 조기에 차후에 올 위험성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막 천공이 사실 다시 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전에 이제 염증이 심했거나 이관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사실은 근데 이관 기능, 하수도 기능이 다 좋지 않으셔가지고 이런 만성중이염이 생기신 거잖아요. 근데 만성중이염을 저희가 치료했다고 이관 기능 자체, 이관 자체까지 다 깨끗하게 만들거나 그걸 정상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코, 입을 잘 관리해라. 그런 약이나 스프레이를 드시고 뿌려라. 그다음에 귀도 잘 관리하셔라. 그다음에 너무 염증이 수술 후에도 많이 생기면 또 다시 한번 좀 깨끗한 청소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망가진 이관 때문에 사실은 귀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강물이 쭉 내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망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귀만을 안정화시켜도 뭐 이관의 문제라든지 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런 고막 천공이 다시 재발하거나 이런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명이라든지 사실 어지럼증 같은 것도 그 이미 한번 망가진 청력이나 어지럼 기능이나 이 생긴 이명은 이 신경학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경을 돌리기는 조금 뭐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조금 남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만성중이염을 가만 놔두면 계속 뭐 나머지 다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안면신경 마비가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진주종이나 어떤 균이 안 좋은 분들을 수술하고 나면 간혹 가다가 이런 안면신경 마비가 오면서 얼굴이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저희한테 조기에 좀 얘기해 주시면 입원해 가지고 스테로이드나 이제 염증 치료를 하면 대개는 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때마다 저희랑 이제 같이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중이염 수술하신 다음에는 또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코를 너무 심하게 푸시면 이관을 통해서 뭐 공기랑 압력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갓 낫고 있는 그 고막이나 이 피부들이 움직여 버리거나 이제 뚫리거나 열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귀나 머리에 압력이 가는 이제 운동, 특히 이제 웨이트나 뭐 철봉 운동이나 뭐 이런 무거운 걸 드신다든지 그런 걸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기침 재채기 뭐 하셔야 되겠지만 그때마다 조금 조심하시고 관련된 약을 드시길 권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좀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꼭 금연하시길 좀 부탁드리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자꾸 드라이기로 제가 깨끗하게 꽁꽁꽁꽁 말리시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귓구멍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또 진주종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아예 그냥 귓구멍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청소하기도 쉽고 귀 안쪽으로 좀 물이 들어가더라도 드라이기로 잘 말려줄 수 있게끔 제가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체격 작으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귓구멍이 작으셔가지고 외국 사람 애 수술하는 것들 마냥 소아 수술하는 것 마냥 귀가 작으세요. 그러니까 귀가 작으시면 당연히 말려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귀를 잘 만들어 놔도 나중에 또 재발되거나 또 귀가 젖어버리거나 하는 문제가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또 이 귀가 이것도 또 탄력 있는 동굴이라고 자꾸 처지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말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상정해서라도 조금 귓구멍을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을 또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귀에 감각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귀를 이렇게 열어버리고 그다음 거기 썩은 뼈를 또 갈고 다시 이제 닫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감각이 꼭 남의 살 같은 게 조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데 수술해도 다 그 피부 감각이 좀 이상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시는데 그런 약간 이런 잔신경들이 끊기면서 생기는 귀의 감각 변화가 있다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막이 있으면 그게 공중에 떠서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젤폼이라고 우리가 녹는 솜으로 이 고막을 받쳐놔요. 근데 이 고마운 젤폼이 잘 고막을 받쳐주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슬슬 녹아서 이관을 타고 이제 코나 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맛이 이상하거나 입맛이 이상하고 막 뭐가 넘어가는 것 같고 침 삼킬 때마다 깔짝깔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게 다 정상입니다. 그게 한 석 달 가까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 지나가면 이제 청력도 회복되고 안정화된다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이제 입맛의 변화가 있거나 이제 안면신경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좀 상의를 주시면 되겠고 입맛 변화 같은 게 되게 이제 그래서 고삭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짠물, 즉 젤폼이 넘어가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난다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 중에 고막 아래에 녹는 솜, 즉 젤폼을 넣어 놓아서 새로 생기고 있는 이제 고막을 지지하게 되는데 그런 이 솜이 점차 녹으면서 코나 목으로 이제 짠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입맛이 이상하고 좀 깔짝깔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이거 다 정상적인 치유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귀의 감각이 무뎌지는데 이제 귀 절개하는 것 때문에 잔신경이 좀 이게 끊어지면서 감각신경이 이제 이상이 오는 경우죠.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각은 돌아오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루에 입맛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젤폼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술 중에 이제 고삭신경이 조금 당겨져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귀가 많이 아프고 붓고 귓물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상처 부위가 붓고 이제 얼굴이 돌아가고 하는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또 저희가 퇴원하실 때 이게 연락할 수 있는 그 연락처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적절히 치료를 받으시고 언제라도 외래에 이비인후과 외래에 바로 오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비행기 타고 이제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수술 후에 한두 달은 지나셔야 돼요. 좀 완전히 다 좋아진 다음에 가시기를 사실은 권하고요. 이렇게 귀가 멍멍하는 경우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이제 압력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귀에 이제 초반에는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 침을 삼키거나 껌을 씹거나 그때 이제 약이나 스프레이를 같이 사용하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식초 세척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개 이제 귓구멍이 넓어지고 진주종이나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제 식초 세척을 하고 말리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제 주사기에 식초 조금 미지근한 물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깍깍깍깍 귀를 청소하시고 이제 흐르면 흐르는 대로 놔뒀다가 휴지로 잘 닦아낸 다음에 드라이기로 바득바득 선풍기로 바득바득 깨끗하게 말려주시는 거죠. 그래야 약산성의 마른 귀, 요게 우리 정상귀 아니겠습니까? 그 정상귀를 자꾸 만들어주고 상처가 자꾸 낫게 잘 하게끔 이제 이런 치료를 해드리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설명서를 다 드리고 할 것입니다. 뭐 수술 후에 점유액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젖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오히려 드라이기 시원한 바람으로 오래오래 말리시는 게 좋다. 뜨거운 바람은 안 됩니다. 정말 1, 2분 못해요. 드라이기 시원한 바람, 손선풍기로 깨끗이 한 10분, 20분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말려주고 특히 이제 수술 초반 솜을 빼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귀는 우리 몸은 뭐 물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유양동에서 중위로 갔다가 이관으로 흘러서 코 입으로 쫙 내려오는 이
꼭 강물 흐르는 것 같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방해가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만성중이염이라고 하고 그런 거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거를 우리가 귀수술, 위양동 삭개술, 고신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흐를 수 있는 이런 강물처럼 깨끗한 귀, 코, 목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만성중이염과 귀수술이다 하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